네, 12월 20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파카 안 입고 다니면 많이 춥습니다. 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빠른 사퇴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실 거라 믿겠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후보든 지금 이재명 후보든 같이 지금 공정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보니까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지금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국 딸 부정입방 사건에 이어서 또 현 민정수석의 아들이 자기소개서 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로 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재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 민정수석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상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최대 악재가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권력자들이 가족 문제로 악재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를 남겼죠. 사실 조금 더 빨리 인정하고 빨리 봉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졌겠나 이런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또 근래 들어서 자녀의 명문 학군으로 자녀를 전학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 엉클이라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는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 조금 가장된 주제도 있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죠. 근데 그건 진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사를 다니고 이런 부모의 노력과 이런 허위 이력서나 내지는 과장된 지금 여기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앞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인의 사무실 같은 데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없는 추천서를 가짜 직인을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지금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서도 성장 과정 항목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시니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한 문장을 적어냈다고 하죠. 또 김 씨가 지원한 분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금융영업입니다. 금융영업. 또 여기도 보면 김 수석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은 거는 저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충격적인 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말해서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기업의 꿈을 이뤄주는 자리입니까? 사실 너무 황당하죠. 제가 앞서 드라마도 이야기했었지만 앞서도 그렇습니다. 명문대 보내는 상류층 학부모들의 뒤틀린 욕망을 다뤘던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경쟁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인성교육보다는 내 자식만 잘 되고자 그릇된 욕심에서 생겨난 건데 이 그릇된 욕심을 그냥 욕심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날조된 추천장을 없는 추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권력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든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식 문제가 지금 도박 사건 자식이 어떻게 안 된다. 도박에 의해 성매매 의혹까지 도박은 한 게 확실하고 그 도박의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매매와도 체험담을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식을 믿어야지 어쩔 수 있냐. 그런데 전 국민은 다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글을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봐도 정황상 증거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덜 나쁜 사람을 뽑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정수석 자리가 정말 아빠 찬스를 노리는 권력자의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 이딴 이런
자식 문제로 이런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 앞에 근데 다른 수석들도 뭐 그렇죠. 뭐 고가 아파트 논란에서 차라리 강남의 집값 청와대 자리를 택하니까 강남 집을 택했다 이런 패러디들도 나오고 했는데 고위직에 가면 오르면 오를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한마디는 야각효비입니다. 이 야각효비는 예전에 남북조 말기에 안지추가 남긴 안씨 가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항상 마음이 이가 적이 되고 성품이 감정과 다투 밤에 아침에 그릇됨을 깨닫고 오늘 어제의 실수를 후회한다. 이 말은 재빠른 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늦게 반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전에도 사실 안씨 가운에서 나온 말이 마치 집안의 가훈이 된 것처럼 지금 경망스러운 이런 말들과 지금 정치권에서도 앞에 추미애 장관 발로 해서 그 윤석열 후보와 다투는 과정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야각효비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표현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그릇된 마음을 오늘 어제의 실수를 후회해란 말입니다. 앞서 내로남불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정말 이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따끔한 질책과 정말 이런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다면 어떤 자든 권력을 가지면 내 자식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게 모이면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LH 사건 너무 우리 사회가 경쟁과 나만 잘 살고 보자는데 심취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야각효비. 네. 오늘 이 말 되새겨서 여러분들도 감시의 칼날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